KBS에서 전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구파 박찬용입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죠? 엊그제 했던 것 같은데 한 달이 금방 지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완전한 지구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제가요, 한 달 동안에 저한테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유튜브를 제가 처음 태어나서 올라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본의 아니게 제가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참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은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멋진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우리 정찬호 그룹장님, 그리고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직급은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제가 지금 겪어보는데요. 참 보면 볼수록 재밌는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정직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급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이 있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 조합원들은요, 모두가 주인이에요. 누군가가 주인이 아닌 모두가 주인. 그게 이 직급의 롤 모델입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것. 그게 타타그룹이라는 인도 최대 재벌의 창업 이념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직급의 또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창고형 할인마트 있어요. 그죠? 회원제로 움직이죠? 우리나라에 한 13개 정도 있고 전 세계 한 653개 정도 있던데 그게 또 우리 직급의 롤 모델이 됩니다. 자, 이런 멋진 회사 직급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 친숙하죠? 여기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셔요? 저희 순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미주팀이 4주에 한 번씩 이 본사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비전그룹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구퍼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2,000원짜리 가성비 높은 짜장면을 저희들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직급의 본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 제너럴 바이오가 모기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곳의 제2공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한 100여 가지의 천연 친환경 바이오 신소재 물질로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생산하기도 해요. 글로벌 코퍼레이티브, 이거 직역해보면 세계가 협심하는 합동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가 직급하면 전 세계가 협동조합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 최초 협동조합형 유통기업 직급에요, 우리 서정훈 캡틴이 사회적 가치와 명분을 이렇게 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통회사, 이 멋진 유통회사의 모기업인 제네럴 바이오는요,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R&D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 많이 봤던 뉴스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친환경 바이오 세상입니다. 미국 FAD 식품의약안전국의 무자국 테스트가 통과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전 세계 회원제로 움직이는 창고형 할인마트에 8가지 제품이 공급되고 그 중에 6가지는 독점 계약을 맺었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5개국에 수출한다고 작년에 나왔었는데 지금 39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징점이 그거예요. 인도의 타타그룹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그 창업 이념,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 최대 재벌인 타타그룹의 전 자산의 66%를요 자산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전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너럴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우리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장애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20%가요 바이오를 연구하는 과학자,
전체 매출액의 15%가 개발비로 계속 투자되는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많이 보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돼요. 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희 정미주 스폰서님. 이 사진을 보여주면 아까 우리 남한 본사 33,000평 대지에서 소 키우던 분이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소 키우다가 소가 광운병으로 죽으니까 공장 차린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우리 서정훈 캡틴을 보고 잘생겼다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기업을, 이런 대단한 모기업을 저희들이요, 두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공정플랫폼 직후군요, 2015년 7월 1일 사회적 협동조합의 날에 창업을 해요. 근데요, 그때는 세미 오픈이고 12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2년 됐죠. 아주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예원 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여기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다 좋은데 하나 걸렸던 게 회장은 서정훈인데 대표가 김지숙 대표예요. 그럼 이게 부부인데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법인 정관을 떼어봤어요. 법인 정관을 확인해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항에 보시면요. 회사의 지속성장 및 사업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당기 순이익의 90%를 재투자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참 서정훈 캡틴 대단한 분입니다. 저 또한 이걸 참 긴가민가 했었는데 전체 이익금 당기 순이익의 90%를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우리 네트워크들에게 재투자하겠대요. 또한 사회 소외계층,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하겠답니다. 우리 우정철 고모님 계시는데요. 1997년 1년도에 우리 방판법이 제정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방판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 네트워크들이 수당이 3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되었나요? 미국은 어떤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구가 9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1000만 명 시대가 넘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젊은 영 리더들 계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영 리더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1991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임금에 지금 똑같이 받으신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서 35% 이내만 풀어주고 그것도 현금 지급률 평균 17%만 주고 18%는 간접병으로 떼어내고 그네들 나라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대로 된 정신 있는 정치인 같으면 방판법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당이 단 5%만 올라가도요.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은 직구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젊은 CEO가 이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되면 인건비도 상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요, 전체 이익의 90%를요, 우리 네트워크들의 방판법 개정이 돼서 수당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저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도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서정훈 캡틴, 그리고 그의 첫, 김지숙 대표, 특수관계인이거든요. 이분들은 제외한데요. 10%의 배당금도 갖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팔겠다는 분.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계속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게요. 특수판매공조합의 조합의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판에 51개, 특판에 86개, 합이 137개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과 같이 이 네트워크 회사들도 신용도에 따라서 공탁금 기탁하는 게 떨어진대요. 그렇다면 이제 2년밖에 된 이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회사와 신용도가 같다는 건 엄청난 신뢰인 겁니다.
정말 직후군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타 네트를 혹시 하시던 분들이 와 계신다면 직후를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벤처기업 인증을 몇 개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14,195개 제조업체들이 받았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통회사, 그것도 네트워크회사는 이 직급이 유일무이합니다. 이 또한 직급이요, 미래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전체 이익금의 90%에서 35%를 저희들은 현금 지급을 한답니다. 수당을 현금 지급으로 35%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55%를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 네트워크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 즉 직영 캠퍼스를 회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한국에 17개, 미국에 3개, 대만에 1개. 우리는요,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 직업은요,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엄청난 미래의 대안이 될 겁니다. 그걸 직후비요, 네트워크들에게 가야 될 그 수당을 거출해서 지급하는 게 아닌 회사의 이익금으로 올림 100% 지급한다는 겁니다. 로드샵의 헤어셀라, 직급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요, 사회적 가치가 충만해 갔을 때 명품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케어셀러 사업이 로드숍에 있죠?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있죠. 현재 200여 개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2, 3년 내로 이 직후과 함께 케어셀러의 이 브랜드샵은 엄청난 명품 에스테틱의 브랜드샵이 될 겁니다. 저희 직후는요, 모셔야 될 회장님과 사장님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행동할 캡틴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답니다. 전 너무 막연했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제가 좀 막연했어요. 근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간단해요. 우리 사회적 약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들로부터 번 돈을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주는 게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지금까지 모든 서구 문물의 드레스와 나비 넥타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거기에서 한 단계 벗어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다단계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이분은 지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돈 한 푼도 안 남겨. 그리고 외아들, 그리고 그 부인 김지숙 대표에게 상속 허위각서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것도 못 믿어갖고 공증하시는 분이에요. 지구인은 아니야. 어느 별에서 왔을까요? 예, 금성입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요. 골드스타 금성. 그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신소재 개발을 한 9년 6개월 정도 하시고 R&D를 기본으로, R&D가 미래 사회의 먹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네럴바이오라는 회사를 전라북도 완주에 설립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부터 해서 아름다운 마세다 평창까지 이거는요, 우리 서정훈 캡틴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네럴바이오와 직후의 연역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07년 제네럴바이오가 전라북도 완주 대둔산에서요, R&D를 기본으로 하는 R&D 연구에 집중하는 회사를 설립이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받는 건 당연한 거죠. 5차 산업혁명의 안티에이징, 항산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고부가 가치 회사를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건 사회에 이 회사를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이익금의 약 66%에서 70%를요, 기부해야 돼요. 33%만을 이익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기업 기술 신용평가 A등급. 이거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기업 신용평가 A등급은요, 우리나라 제조업 4%에서 5% 이내만이 받는 등급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쌍으로 A등급 받는 건 우리나라 제조업 유명한 S로 시작하는 대기업 포함해서 약 1% 이내만이 받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전 세계 사회적 기업 비코프 인증을 받습니다. 이분요 2015년에 아주 잘 나가는 사회적 사업가가 굳이 다단계 오너가 돼보겠답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불신했을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만 계속했다면 아마 전국구 10위권 안에 국회의원 배지는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요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직급 서정원 치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지금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들어가는 게 최고인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시죠. 미래를. 우리가 하루만 살아갈 건 아니거든요.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 젊은 CEO가 직급이라는 네트워크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사회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분명히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대가 온다는 거. 우리 젊은 분들이 전화선도 없는 휴대폰을 갖고 전화선도 없는 케이블선도 없는 TV를 손에 조그마한 것 갖고 볼 거. 우리 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영미래들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벤처기업도 이 직급이 인증을 받고요. 작년에 130여 개가 넘는 네트워크 회사의 3,248%. 이와의 이 프로테이지가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올해 또한 역시 그 3,00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 대단하지 않나요? CGMP 뭔지 아시죠? 우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인증, ISO 22716 국제 글로벌 우수, 아주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인증까지 다 받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리차드 김 사장님, 그리고 대만에서는 우리 이은우 사장님, 이분들이 계시는 이 미국과 대만에 저희 직급이 오픈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고 장마가 있어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언젠가는 꽃을 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 대단하다고 네트워크 한번 하려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인적상 주던데 저는 책을 17권 읽었습니다. 책을 17권 읽고요, 박사 논문집을 3권을 읽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미국의 하버드대 던킨 교수도 P5라고 해서요, 정말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방법들을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조사. 제조사도요, R&D 연구 역량이 있어야 돼요. 원천 기술. 이 제조사도요, R&D 원천 기술이 없으면 로열티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사와야 돼요. 그렇다면 유통마진이 올라가요. 유통마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소비자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를 하는 네트워크들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랍니다. 중요한 건 R&D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나가지 않는 제조업체가 유통을 하는 것, 이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손을 벌레가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너가요, 이론자라는 동안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내놔버렸습니다. 그 또한 법인 정관에. 그런데 지금도 이 지급의 진가를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미팅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트워크를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네트워크 회사를 선정할 때는 특히 나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80~90%가요, 네트워크 책 한 권도 읽어보잖아요. 비전 제시하는 책만 본단 말이야. 그러한 회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제너럴바이오는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국 캐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구가 대항을 하고 싶은 회사는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5만 평 정도의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요. 모 그룹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9년 6개월에 제너럴 바이오 11년까지 포함해서 약 20년 정도의 R&D 연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연의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도 한 달에 5개에서 6개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야 돼요. 오나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야 돼요. 그런 회사를 우리가 모기업으로 우리 뿌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코 직급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업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땡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환영합니다. 사회적 기업, 각종 사회 문제와 결핍을 비즈니스로 풀어나가 보겠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나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업가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인은요,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조금씩 착각하죠? 기업가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 사회적 기업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1856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모기업인 제너럴 바이오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그분들을 제너럴 바이오가 다 도와주지 못하니까 1년에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요 창업시키고 또 기술과 시설 지원까지 한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마지막 안전망은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비 장애인인 겁니다. 정상이라는 표현은요 오만한 표현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그 장애우들과 같이 살아가는 직업이거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을 찾아냅니다. 이거 그냥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볼까요? 노벨상은 아시죠? 노벨상은 뭘까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요 전년도에 열심히 했던 분을 6개 분야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냥 명예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돈 한 13억 정도 상금하고 같이 공헌했으니까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근데 그 노벨이 누군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화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군사업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어서 죽을 때 그 엄청난 재산을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6 분야에서 선정해서 명예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 노벨은 유럽 사람이에요. 그 이제 미국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였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요 지금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자 1위인데요 록펠러가 자산 가치로 빌 게이츠의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록펠러도요 유럽에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죽게 했던 노벨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록펠러도 어떻게 돼요? 이 선한 일은 전파가 빠르거든요. 이분도 돌아가실 때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 록펠러 대전에서 비대비라는 단체가요 비영리재단인데 전 세계 사회적 기업 중에 굉장히 사회의 인류를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이 비코프라는 인증마크를 주는 겁니다. 베네피트, 유익한 공익한 코퍼레이션 기업에게. 그렇다면 노벨상과 비코프는요 누가 우위냐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기업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죠? 비코프를 가진 기업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전 세계 지금 비코프 인증마크를 2,358개가 받았습니다. 계속 사회에 그 긍정적인 영향이 펼치다 보니까 비코프를 받은 회사들이 많아지죠? 유럽에는 비코프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탑이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한 번 주면 끝나요. 근데 비코프 인증마크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엄격하게 재심사를 합니다. 현재 2358개 이 비코프 인증마크를 받은 전 세계 착한 기업 중에 제너럴 바이오가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회사 박수 한번 치실까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뭘 해야 됩니다.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에게요,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좋은 기업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네트워크 다단계로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구과 제너럴 바이오는요, 이제는 사회에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몰지각한 다단계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너럴 바이오와 공정다단계 유통회사 직후, 비코프 인증을 통해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는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적 자립지원과 사회적 협력. 제너럴 바이오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교과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요, 분명히 직후퍼예요. 직후퍼예요. 본인도 이걸 편찬을 하다가 인쇄를 하다가 이 직후하고 제너럴 바이오가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단 말이야. 왜 처음에는 이렇게 땡땡한 게 이게 뭐 제네바이오도 아니고 동구바이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제너럴 바이오. 아마 이 중에 계실란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네. 직후는요, 우리 제너럴 바이오 전 세계 착한 기업 7위, 국내 착한 기업 1위인 제너럴 바이오의 아주 우수한 제품을요 선정해서 21세기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는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품질을 유통하는 회사가 직후비거든요. 남원 캠퍼스입니다. 이곳에는 우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CGMP, 그리고 우수한 건식, GMP 시설, R&D 연구소, 의약외품, 물품, 이렇게요 33,000평 대지에 약 10,000평 정도의 건축이 들어서 있는데, 나머지 23,000평 정도의 이제 공장이 다 들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자식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 계실 것 같습니다. 제품은 우리 존경하는 송진아 다이아몬드 스폰서님께서 하실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것만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희들은요, 지역에서는 원료로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고 저희들이 제조하고 저희들이 판매 소비하는, 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이렉트 셀 직접 거래입니다. 누군가는요 누가 제조했던 걸 가져다 팔았는데, 저희들은 직접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낙후된 우리 농민들의 제품을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생산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들은요 천연의 기능성 신소재 물질로 만들어진 이 제품의 제조원가 35에서 50%의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생산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요 동급 대비 국내 최저가입니다. 100% 재구매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착한 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가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요 이겁니다. 제가요 유튜브에 올라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이 다단계 빠졌구나, 저 친구는 다단계를 하겠다, 가상화폐에서 전화가 옵니다. 비트클럽. 근데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해요. 아주 상위권, 아주 좋은 자리, 돈을 벌게 다 짜주겠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뭘 할까요? 이제 얼굴 마담을 하죠. 저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게 금인가요? 사놓으면 가치 올라가게? 결국 그네들이 하는 거는요 가상화폐, 전 세계 3,100개가 넘는 가상화폐를 사는 게 아닌 금융 피라미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요
사랑하는 제 파트너들을 그것으로 끌고 가야 돼.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36년을 물론 살아보지 않아서 당신은 모르겠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독립군들은요 목숨을 지켰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매국노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일본 순사한테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에 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한테요 엄청난 돈을 줍니다. 저는 지금 한 달 수당 한 7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저에게 제시한 건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 계시는 제 자식 같은 우리 부산의 영 리더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리더는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후은 돈만을 목숨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직후의 그룹장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에메랄드 사장님, 많은 리더 사장님들은 분명히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갈 거다. 우리는 매국노가 되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최소한 그 독립가의 정신은 이어받고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가겠다. 저는 제 파트너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네들이 갖지 못한 게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네들이 돈만 쫓고 있는 자기네 파트너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그네들이 갖지 못한 걸 우리 직급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급이 지켜나가야 될 사명감입니다. 제가 다단계를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네들은 돈만이 목적이지만 저는 돈만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저는 직급에 와서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청춘일 때 경찰정화학교를 입교하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때가 불현듯 잊고 살았던 세월, 30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떠오르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마한 사명감, 아주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의 부모가 죄인일까요? 이건 뭘까요? 내 장애인 아이가 다닐 학교 만들게 허락해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쪽 주민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장애인 보면 어떻게 할까?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분들이 왜 죄인이 되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직후은 제네럴바이와 함께 이분들에게 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분들의 소원은요,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억만금의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닌 사랑하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것. 그게 장애인의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지구퍼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이게 누군지 아신가요? 10월 28일 날 우리 박수영 그룹장님, 우리 송진아 스폰서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제네럴바이오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곳이었습니다. 제네럴바이오 10주년 행사에 우리 발달장애인 2급 우리 제네럴바이오 직원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만약에 제네럴바이오라는 회사가 없었다면 이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껌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페이지를 주어야 될까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자식이에요. 나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정말 저는 이곳에 가서 이분들과 같이요, 운동장에서 책받침을 뒤집으면서 참 저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내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돈만 쫓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이 직급의 정확한 사명감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한 달에 700만 원보다는 한 달에 7천만 원, 1억씩 주는 걸 제가 선택했을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초롱초롱하고 순박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제 파트너들에게 결코 실망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찬호 국장님과 이 앞에 계시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저는 우리 서정훈 캡틴이요, 재밌었습니다. 이분이 무뚝뚝하죠? 무뚝뚝해요. 근데 이때 가서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춤 너무 잘 추죠, 서정훈 캡틴. 아마 내일 오시면 한번 쳐달라고 박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옆에 이 추구에 계신 분이요, 아까 제가 영상 사진에 넣었던 발달장애 1급 장애우를 둔 엄마입니다. 참 저희들 이렇게 즐겁게 이 장애우들 앞에서요, 3천억이 넘는 회사, 앞으로 3조, 30조가 될 이 회사의 오너가 이렇게 오두방중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덩달아 저희 정미주 스포님도 옆에서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췄습니다. 저 태어나서요 사람 앞에 춤춰본 게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춤추고 제가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뭘 느끼시나요? 소처럼 끌고 있는 사람이 서정훈 캡틴입니다. 이 다라이에 앉아있는 이 제네럴바이오 직원은요, 서정훈 캡틴 한 2배는 되더만 본인이 끌겠다고 순서 바꾸고 끄시더라고요. 그것도 2바퀴를. 왜 그랬을까요? 캡틴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혁신가는요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가상화폐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큰 돈을 흔드는데 내 사회적 혁신가잖아. 그쵸? 얼마나 힘들어. 캡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한참 힘들었을 때 그 프레지던트라는 서무르는 책을 읽으셨다잖아요. 저도 그 책을 꼭 읽어보려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랬어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 파트너,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 제네럴바이오의 사회적 약자 장애우, 내 자식 같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나누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 체육대회 때 가니까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할까요? 우리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직장이 있고 그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요 다단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편견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걸 그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국가들은요 가면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해해요. 저에게 꼭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예비장애인이고 정상인 내가 열심히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복리 증진을 해주는 데 쓴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요? 우리 같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예비 장애인들의 우리 삶의 꿈과 희망은 무엇 때문이죠?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투박하고 거친 손, 그리고 비틀어진 손으로 힘들게 절름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들이 만들어준 그 정성 들여서, 그분들은요, 그 제품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생명입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줬을 때 우리 또한 돈을 벌어서 우리의 삶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가치의 나눔. 캡틴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 사회적 가치의 나눔을 하고요. 오히려 제너럴바이오의 사회적 약자나 장애우분들에게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하고 내려갈 겁니다.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감사합니다.